20대 여성이 술 취해 넘어져 있어서 신고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동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 그 화성 지역에서 발생한 그 사건인데요. 네. 24세 그 여성입니다. 그 새벽 시간에 길거리에 그대로 그 누워져 있어서 112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됐고 이제 출동이 그 이루어졌습니다. 네. 119 그 구급차와 함께. 그런데 이 여성이 지금 화면에 그 나오는 바와 같이 그 소방관에 대해서 그리고 경찰관 그 2명에 대해서 욕설을 함과 동시에 그 폭행까지 했고요. 심지어 이제 그 구급차 바깥에 나와서는 구급차 자체를 아예 그 흔드는 뭐 이런 그 난동을 그 벌이고 있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예. 소방서 관계자 얘기를 듣고요. 어떤 상황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차가 그분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이제 저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경찰이랑 같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취했으니까 누워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뭐 어떤 이송이나 병원 뭐 안전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제 만취 상태셨고요. 술이 취하셔서 그런 거죠. 뭐. 아니 뭐 이분이 뭐 육체적으로 크게 뭐 매상을 입거나 뭐 병원을 다녀고 그런 폭행은 아니었어요. 그냥 좀 밀치고 그냥 그런 거였지. 이니까 당연히 타박상은 생기죠. 그거 아마 진단서 내면 한 3주 정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소국장님, 저 상황에서 이제 누군가 신고를 했겠죠. 술 취해서 쓰러져 있으니까 좀 보호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데 화를 냈단 말이에요. 폭행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뭐 술 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치 3주 정도의 이제 폭행을 입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최근에 보면은 어떤 구급대원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제복 폭행이라고 요새 하더라고요. 제복 폭행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 3년 통계만 봐도 한 2,000건으로 해서 하루 평균 2건 정도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건이. 그래서 뭐 지금 그 국회에서도 보면 이 제복 폭행 부분에 대한 가중 처벌을 하는 법안도 발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어쨌건 이른바 주치폭력 부분에 또 해당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술 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좀 술을 먹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그랬죠. 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술을 먹고 그런 폭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하게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 이러한 쪽으로 인식이 지금 바뀌고 있고 실제로 그런 쪽으로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를 더 엄하게 적용을 하겠다. 라는 것이 이제 당국의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본인은 어쨌거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성이었기 망정이지 만약 저기서 건장한 남성이 저렇게 했을 때 경찰이 거기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상해를 입히면은 그 치료비를 국가가 안 물어준다면서요?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이제 공권력이 위축되는 이제 모습인데요. 예를 들면 그 조직 내에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거죠. 오히려? 감찰 조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그 의하면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경찰의 장비 장구를 한다든가 물리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런데 시민이 저렇게 상해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 보충성의 원칙, 또 경찰 물리력의 최소화의 원칙에 반했다. 이렇게 통상 그 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법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이제 물론이고 또 개인적인 경찰 조직 내에서 징계 책임도 지게 되고요. 또 민사적으로도 저와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그리고 치료비에 대한 책임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경찰은 아예 그냥 내가 차라리 한두 대 맞고 이와 같은 징계 책임이라든가 배상 책임을 피하는 것이 낫다. 뭐 이런 그 만연한 조직 문화, 약간 수동적, 회피적 문화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권력이 그 취약하고 음주한 사람들이 뭐 경찰에 대해서 그야말로 동네 북처럼 대하는 그 이유도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저와 같은 그 공권력에 대한 저항에 대한 법적 판단을 현장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양형을 보면은 너무 기계적으로 교과서적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공권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대의 경우인데 김광선 변호사, 이 사진이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경찰관이 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내사 뭐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왜 머리채를 잡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경찰이 그러면 뭐 민소매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경찰의 공무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민소매 입었다 하더라도 뭐 술 취해서 누워 있는데 뭐 몸을 잡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성추행 그런 건 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채를 잡고 있는데 지금 사진상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걸 보면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잡았는지 좀 잘 알 수 없어요. 예. 그렇지만 머리채 잡은 영상이 있네요. 네, 머리채 잡은 정도가 굉장히 과도하다랄지 그러면 전 또 폭행이 될 수 있는 거고 업무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고의성과 관련해서는 머리채의 정도가 단지 머리가 뭐 바닥에 떨어지려고 해서 잡았다랄지 그런 거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아니고 신체를 분명히 잡아서 뭐 이렇게 세울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채만 유일하게 잡고 거기에서 어떤 유력을 가했다고 하면 저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이 업무에 의한 독직 폭행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거 지금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것을 지금 수사를 폭행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장이 의뢰를 한 이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저 정도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폭행으로 의뢰한다면 나도 다 폭행으로 의뢰되는 것은 아니냐.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경찰관이긴 하지만 다소 반기를 든 이런 셈입니다. 예. 저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젠더 감수성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머리를 잡고서 흔드는 것은 이제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이것에 분명히 비난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징계 책임 정도가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수사를 폭행의 혐의로서 저 경찰관을 현재 서울경찰청장이 이제 의뢰를 한 셈이다 보니까 그럼 평상시에 주치 또 여러 가지 난동 상황 그러면 경찰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얘기냐. 그럼 한두 달 전에 광주에서 새벽에 집단 폭행이 이루어졌을 때도 경찰이 다소 피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저와 같이 이제 조금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해서 다 폭행으로 의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제로가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나도 그러면 수사를 받게 되는 셈이 아니냐라고 일종의 반기를 들었지만 반기 아닌 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